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주식시장이 이제 상당한 그 불안한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상당히 이 투자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코스피 200이나 이제 코스피가 전혀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매수를 하기에도 그렇고 이제 매도를 하기에도 그렇고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그 우리 공기처럼 이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 이렇게 조금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이제 고개를 가로젓고 뭐 때로는 이제 머리에 쥐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맥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니고 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정치 체제가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로 넘어간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경제 문제를 상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알고 있어야지 어떤 그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제대로 된 생활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제 기초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SS증권방송에서 또 이제 기회를 이렇게 저한테 주어서 이런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는 그 경제학을 갖다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서 아주 이해하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서 뭐 저도 조금 이제 힘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그 노동 그리고 이제 임금 그리고 일이라는 이제 제목 중에서 노동 부분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있고 또 여기에 관한 이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설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통계 부분입니다. 노동 통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나머지를 갖다 들어간다고 해도 조금 어떤 뭐랄까요 그 피상적인 게 되고 어떤 지엽적인 이제 문제로 이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특징으로 해서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대학 졸업생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시작하면서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장하고 이제 경제 체제, 그 자본주의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환율 문제, 그리고 불황이 이제 결국 경기 문제죠. 그리고 이제 돈 문제, 통화 문제, 그리고 이제 물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노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어떤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맥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든 어떤 경제 구조도가 있습니다. 경제 구조도의 이제 가장 위쪽에 시장이라는 것이 있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다 있고 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들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어떤 논리를 머릿속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같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물가 문제, 그리고 이제 이자율까지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하고 임금, 그리고 이제 일에 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거에 어떤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제 목적이 있느냐 하면은 신문에 이제 계속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다가 가지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와,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 뭐 이런 이제 것과 또 그 조금 이제 좁혀서 이제 한국 경제, 저희들이 이제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남쪽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말씀드린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저희들이 공부한 거에 관련되는 어떤 신문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공부한 이제 챕터들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사실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다뤄봤던 문제들이고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배웠던 것들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몇 가지는 그동안에 나왔던 지난 한 일주일 정도에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기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갖다가 드리고 또 배웠던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유 가격이죠. 원유 가격이 이제 급락을 갖다가 해서 SK라든지 이제 SK가 이제 그동안에 미국의 이제 태양광 전지 회사에 이제 투자를 갖다 했었는데, 이 어떤 자회사를 갖다가 청산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가 급락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먼저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유가, 그러니까는 석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갖다 먼저 생각을 갖다 한다면은,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제 수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서 이제 이 석유 가격이 이제 굉장히 떨어진 거죠.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석유가 이제 비싸질 거라고 생각해서 세계 각지의 어떤 대륙붕이나 이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대체 이제 연료인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투자를 해왔는데, 조금 이따 이제 미국 경우도 이제 셰일가스 이제 얘기도 제가 이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생산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 단가보다도 석유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대체 어떤 연료를 갖다 개발할 어떤 의미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기사하고 다음 기사 몇 개의 기사에 다 연관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런 어떤 관련되는 기사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너뛰는 이제 부분이 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에 이제 다산 선생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com 해서 다산27 갖다가 치시게 되면은, 다산27 갖다가 치시게 되면은 제 카페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했던 어떤 이 강의들이 다 이제 동영상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똑같은 이제 논리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미국 에너지 개발사, 지금 이제 미국의 에너지 개발이라는 거는 대체로 셰일가스하고 관련이 있죠. 셰일가스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어떤 유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셰일가스를 갖다 계속 이 어떤 개발을 갖다 해야 될 어떤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 셰일가스를 갖다가 닫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갖다 충원해서 이제 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요게 이제 앞에 이제 내용을 갖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요게 이제 석유 시추공들이죠.
아마 이것은 미국 내에서는 아마 저기 석유가 아니고 아마 셰일가스일 겁니다. 셰일가스 시추공의 이제 숫자가 이제 유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숨어 있는 논리라는 것은 원유 가격하고 이 셰일가스 대체 연료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하고의 비교를 갖다 해서 이 원유 가격이 이 셰일가스 어떤 채굴 비용보다도 채굴 단가보다도 낮다고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이제 환율 문제하고 그 불황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 아니면은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까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를 갖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양적 완화를 갖다가 발표하는 어떤 그 이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갖다가 어떤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 EU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블록이죠. 그 유럽 연합이라는 이제 블록인데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갖다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를 갖다가 부양함과 동시에 어떤 기업들한테 돈을 갖다가 많이 이제 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기 나라의 이 어떤 그 통화 가치를 갖다 떨어뜨려서 수출도 잘 되면서 이제 수입을 갖다가 이제 막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그 양적 완화를 하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이 유럽도 이제 같이 이제 돈을 갖다가 내린다고 할 때 과연 이제 어떤 그 경쟁력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이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유로존이 소위 이제 EC 이게는 그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유럽에 있더라도 유로를 갖다가 쓰는 나라가 있고 안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로를 안 쓰고 아직까지 파운드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유로존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채까지 이제 다 이제 사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돈을 갖다 푸는 어떤 이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은 중앙은행의 어떤 경제 정책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각자 전부 다 이제 그 공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전에 예를 들면은 이제 1987년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독일,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하고 독일이었습니다만은 일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만 이제 어떤 그 평가 절상을 시키고 다른 나라는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공조 체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각국이 전부 다 이제 그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뭐랄까 그 경쟁력 자체가 그 다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상쇄가 되는 이제 그런 이 효과는 있는 반면에 돈은 이제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과연 이제 이 풀려진 돈이 실물 분야로 가서 과연 어떤 생산이 늘어나고 이제 어떤 경기가 좋아지고 물론 이렇게 푸는 어떤 그 목적 자체는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은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런 이제 기사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세계 주요국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동향 자체는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나서 어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물가 문제가 되니까 금리를 갖다 이제 새로 올리겠다. 이제 올해 뭐 하반기부터 아니면은 이제 그 2, 4분기부터 올리겠다 하는 어떤 이 잠정 예고를 갖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현재 이제 0%대 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갖다가 0.25까지는 이제 올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환율 폭락 때문에 다시 이제 금리를 갖다 올렸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리를 갖다 인하해서
어떤 이제 경제를 갖다 부양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각각 나라가 다 이제 그 어떤 공조 없이 다 이제 자기 그것대로 이제 하니까 상당히 좀 불안해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신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일이나 이제 노동 통계 관련돼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 그 대학 졸업 인구가 이제 너무 많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뭐 다 이제 뭐 살았다고도 볼 수 있고 큰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 사회에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젊은이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0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쭉 그 50대, 60대까지 어떤 청년들이 희망을 잃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나이 때는 어떤 그 피가 끓어서 이렇게 뭐든지 이제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또 그때 젊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일자리가 없고 어떤 삶의 희망이 없고 뭐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이건 굉장히 사실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 뭐 니트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면은 뭐 not employed, education of 이제 training 이렇게 하는데, 취직은 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이제 훈련을 받거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어떤 그 비정규직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그 88 뭐 이제 세대 뭐 이렇게 해서 이 한 달에 88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어떤 그런 그 생활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굉장히 문제는 있는데 뚜렷한 이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이 이제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갖다 내서 청년 니트족이 그러니까는 취직을 못하고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훈련을 갖다가 받는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163만 명이나 된다 하는 이제 그 기사,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반 이상은 아예 이제 그 구직 활동 자체를 갖다가 포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났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노동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처음에 이제 그 통계를 갖다 한 다음에 어떤 그 현재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몇 개를 갖다가 아시게 되면은, 그 신문 기사를 갖다가 보실 때,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그 기초탄탄 경제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이제 이렇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에 이제 뭐 큰 문제라면 큰 문제고, 뭐 작은 문제라면 이제 작은 문제고 뭐 합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실업률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완전 고용에 가깝고 뭐 이렇게 뭐 4, 5%밖에 안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이제 가끔 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취업률, 그러니까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그 취업률을 갖다 뺀 게 이제 실업률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률이라는 것은 이제 취업자를 갖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카운팅을 갖다 해서 그 취업률을 갖다 계산을 하는데, 취업자 수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는 뭐 이번 1월 달 같으면은 이제 그 지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15일이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그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임금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1시간 이상, 그러니까는 한 달에 1시간 이상만 이제 일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1시간 이상이죠. 뭐 일주일에 뭐 8시간을 하든 뭐 일주일에 풀타임으로 하든 1시간 이상을 갖다가 일만 하게 되면은 이제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들이 하는 이 사업체에서 18시간 이제 그 이상 일한 사람도 봉급하고 상관없이 이제 취업자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1시간 정도 일을 갖다가 했다고 해서 과연 실업자가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무리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전 세계 이제 다 이제 공통적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어떤 그 실험들을 갖다 계산하는 거하고 다른 나라에서 실험들을 계산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큰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이제 통계적인 문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이 통계 자체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그 1시간 뭐 2시간 다 일을 갖다 해서 뭐 굉장히 적은 봉급으로 일을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실업자가 아니고 취업자로 이제 포함이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 혹은 이제 불만을 갖다 가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베이비붐 세대 이야기, 우리나라 이제 인구 문제 혹은 이제 노동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갖다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이제 노동, 임금, 어떤 일 문제하고 이제 바로 이제 직결되는 문제죠.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특별히 많은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인구 연령대죠. 어떤 인구 구조가 뭐 이렇게 이제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이제 같으면은 완전히 이제 가슴이 이렇게 쭉 튀어나오고 이제 요렇게 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가분수적인 이제 이런 이제 형태를 갖다가 띠고 있고, 일본은 이게 이제 훨씬 더 올라가서 아마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하면은 이 어떤 애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는 것은 보통 이제 국가의 정책도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라 경제가 이제 굉장히 좋고 태평성대를 갖다 누리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애를 갖다가 많이 낳게 되죠. 특히 옛날에는 이제 어떤 피임이라든지 출생 조절을 갖다가 이제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술을 갖다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떤 평화시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들 마음들이 편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애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생산 주체이기도 하고 소비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하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떤 뭐랄까요,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영향이랄까요? 이걸 갖다가 제일 많이 받은 이제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1931년에 지금부터 약 7, 80년 전에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만주사변이 이제 일본이 중국을 갖다가 이제 침략하게 되는 어떤 계기랄까요?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앞으로 세계를 갖다가 전부 다 뭐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국민한테 하면서, 이게 각국에 나가야 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갖다 많이 이렇게 이제 소위 출산 장려를 갖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제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45년에 끝나면서 31년에 태어난 애들이 이제 15살 정도 됐으니까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뭐 일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근처에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대부분 경우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제 살아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를 갖다 거치면서 이 일본이 이제 경제 개발을 갖다가 하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노동력을 갖다가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갖다 하게 되고, 여기서 받은 임금을 갖다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이 소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0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6.25라고 하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이제 53년도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났죠. 53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 1963년 내지 62년도까지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폴션을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당시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이제 학교 시설이 이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학교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보통 이제 국민 학교가 그 3부제까지 이제 그 한 반에 한 80명씩 해서 뭐 12반, 15반 이렇게 해서 이 2부제도 모자라서 3부제 저녁때 늦게까지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이제 그런 기억도 이제 납니다만, 왜냐하면은 이것도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의 이제 그 법칙인데, 수요는 이제 굉장히 많고 어떤 의무 교육을 갖다가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있는 어떤 그 아이들은 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갖다가 시킨다 하는 이제 의무 교육을 했었는데, 이 애들은 많고 학교 시설은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것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물론 영향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조금 좀 많이 났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고,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특히 이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항상 이제 줄을 갖다 서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많이 받아들이느냐 적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구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생보다는 훨씬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지금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1950년도에서 80년도 이렇게 이제 그 경제 발전이 이제 많이 이제 됐었죠. 그게 이제 필연인지 아니면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 발전이 이제 많이 됐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1년에 태어난 이제 사람들이 50을 더하면 이제 1981이 되는 거고, 55를 더하면 이제 1986이 되는데, 이 87년도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31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57세가 되면은 약 그 1987년, 8년, 9년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거품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일본 정부가 이제 돈을 갖다 풀어서 경기를 갖다 부양하면서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가가 이제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과하다 해서 경기를 갖다 진정시키는 이제 정책을 갖다 썼는데, 마침 이때가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퇴조를 하는, 은퇴를 하는 시기하고 맞물렸던 겁니다. 이 맞물리게 되면서 한번 이제 꺼지게 된, 라는 거품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의 어떤 앙등, 부동산 가격 앙등이라든지 주가 이제 폭등이 한꺼번에 이제 거품 빠지듯이 확 꺼지면서 이게 이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흔히 얘기하는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장기 불황에 이제 돌입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사실 이제 1989년 이후로는 그때 이제 가졌던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를 갖다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반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이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 경제 발전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해서
그 어떤 그 연령대들이 소비와 투자를 갖다가 주도할 만한 어떤 그 유효수를 갖다가 가졌던 어떤 세대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이제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렇게 어떤 그 경제 붐이 일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가질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그런 어떤 그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이제 오를 일이 이제 별로 없었으니까 꺼질 것도 사실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떤 그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하는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해도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아까 이제 그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어떤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 혹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은 또 이제 뭐 일본하고 이제 비슷하다면 이제 비슷한 어떤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겪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53년부터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그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55년생이라고 치고 55년생이 55세가 되는 이제 2010년, 그 두 살 앞이면 53년생이 55세가 되는 2008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느냐 하면은, 전에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론 이제 사태가 터져서 전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 세계적인 이제 불황이 이제 오게 되죠. 그 세계적인 이제 불황이 오면서 어떤 우리나라 환율이 폭등을 하고, 그 이자율을 갖다 이제 굉장히 낮추면서 막 이제 경기 부양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정리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마침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그 정년에 이제 돌입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그 어떤 이 경기가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 징후를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파트 가격 혹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떤 경기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집값, 아파트 가격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가격이 내리고 조금 더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이 부동산이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에 이제 한참 이제 호황 때는 부동산 가격이 뭐 5억짜리가 뭐 10억 되고 그래서 돈을 갖다 많이 벌었다. 벌었으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시가 대비해서 이제 대출을 갖다 해주니까 이 돈을 갖다 많이 해서 이제 풍청풍청 이제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얼어붙고 나면서 이제 그 대출이 이제 그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굉장히 이 다운이 되고 이게 이제 살아나지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백약이 무효다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효과를 갖다가 못 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뭐 아베노믹스를 하고 해서 이제 그 양적 완화를 갖다 실시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얼마나 이제 먹히느냐 하는 거는 또 이제 미지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뭐 재정, 금융, 뭐 온갖 정책을 갖다가 다 쓰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이렇게 금방 이제 부밍업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저희들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 자체가 이제 잊혀지고 그 새로운 세대들이 어떤 그 20년, 30년 후 80년생, 90년생, 뭐 2000년대생들이 어떤 그 큰 변화 없이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주류를 갖다가 이뤄서 소비와 생산을 갖다 하게 될 때 뭐랄까 새로운 이제 그게 생기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처럼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높은 경제 성장률, 높은 이자율이라는 것은 없다. 아주 저성장, 저물가, 저이자율이 노멀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의 이제 문제 중에 요즘도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큰 어떤 그 문제가 될 어떤 그 문제입니다. 자꾸 문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대학 졸업자의 이제 과대 그 양산 너무 많이 이제 나오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문제에서는 항상 이제 노사 문제 그리고 이제 노노 문제가 있습니다. 노노 문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사실 이제 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소위 이제 그 1800년대에 소위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해서 계속 이제 내려오는 어떤 그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제 갈등 문제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의 어떤 그 핵심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는 이제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그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핵심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부분의 근로자 아니면 노동자는 이 사측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영자라든지 자본가가 기업가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안 주고 자기네들이 이제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이제 항상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더 달라 못 준다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가 측, 경영가 측, 자본가 측의 이제 인식은 경영 성과가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 근로자가 이제 잘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나 자본가가 노동과 기술을 갖다가 잘 조합해서 경영을 갖다가 잘한 덕분이고, 자본가하고 경영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져야 하고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자본을 갖다가 축적을 갖다 해둬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회사가 돌아가고 어떤 문제가 이제 큰 어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신들한테 봉급을 갖다 조금 더 줄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이나 어떤 생각을 갖다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가 시대라든지 아까 그 산업혁명 당시를 갖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뭐 이렇게 경제 부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환경도 달라지고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1945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떤 수요 확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은 이러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노동자의 생각과 사용자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제 그 평행선을 갖다가 이제 그어왔죠. 우리나라의 이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장을 갖다 할 때 소위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사실 이제 그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 다 나눠 가지고는 자본을 축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조금 이제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키우기 위해서 사측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그 생산성보다는 많이 이제 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근로자의 임금이
이 생산성보다도 사실 이제 조금 적게 줬다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이제 권리, 노동 이제 3권이라고 하면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약간 이제 억눌러져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7년 이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만은 민주화 항쟁이라는 어떤 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체제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민주화 항쟁 이후로 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어떤 그 많은 이제 그 뭐랄까 행동을 갖다 많이 했었죠. 이제 조금 더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해서 이 근로자 임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여력과 이제 민주 의식이 생겨서 이제 중산층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어떤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요 문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어떤 문제는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와서는 이제 노사 문제가 그 노노 문제로 이제 그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이 노노 문제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이제 문제인데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어떤 문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교 졸업자의 그 양산 그리고 불황하고 이제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의 이제 부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임금 플러스 뭐 각종 이제 사내 복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임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500만 원 내지 1,600, 700만 원의 어떤 그 비용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뭐 젊은 분들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IMF를 갖다가 겪으면서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제 외환 위기라는 것은 1997년에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외환 위기를 갖다 극복을 하면서 어떤 그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그 임금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줄일 수 있게 어떤 제도가 이제 많이 이제 변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평생 고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근로자를 갖다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봉급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한 몇십 년 동안 20, 30년 동안 이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 이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비용을 갖다가 많이 이제 절감을 갖다 하게 됐는데 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두지 않고 많은 일들을 갖다가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어떤 그 반 내지는 이제 그 이하로 이제 줄어들기 때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이 아웃소싱 회사에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받는 어떤 월급이란 거는 정규직보다도 이제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이 이제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이제 대학을 갖다 졸업하더라도 어떤 그 정규직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간 거하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거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어서 경제적, 금전적 혹은 이제 비금전적, 뭐 신분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한참 이제 크던 이제 그 이 사회 그러니까 그 6, 70년대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신분 상승이랄까요 신분의 이제 변화를 갖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경제가 이제 발전이 된다고 이제 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갖다가 해서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백만장자가 되겠다 아니면 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뭘 이루겠다 해서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 이러다가 이제 평생 이제 88만 원 받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 갖다가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이제 뭐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자조적인 이제 이 생각들을 갖다 갖기가 쉬운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모든 개인을 갖다 만족시키는 어떤 사회 체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없다고 해도 다 이제 틈도 있고, 또 꽉 짜여진 것 같지만은 항상 이제 틈새가 있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이제 항상 주어진다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이 희망을 갖다가 잃지 말고 이 노력을 갖다가 해달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요 이제 노동 문제라는 것은 뭐 노동자의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임금이나 이제 복지가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이제 한국경제발전사는 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해서 예. 조금만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에 좀 뭐랄까요, 그 초두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발전은 사실 이제 1962년 이제 5.16 혁명 이후에 이제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후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이제 진입했던 나라, 많지 않은 나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많지 않은 나라는 이제 뭐 대만을 꼽을 수가 있겠고, 뭐 이제 그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정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1960년도에 그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습니다. 79달러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에, 그러니까는 이제 재작년이죠.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데가 473달러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678달러였습니다. 우리가 못 산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이 물론 이제 이 달러 가격이 이제 조금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79달러였는데 아프가니스탄이 67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23,328달러가 이제 된 것입니다. 무려 뭐 엄청나죠. 한 뭐 500배 내지 뭐 300배 가까이 이제 불어났네요. 예. 이런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조금 이제 그 1인당 국민소득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2013년도에 이제 룩셈부르크가 1위였고 일본이 24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3위, 중국이 6,747달러로 이제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 되죠. 85위 뭐 이런 어떤 그 순위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금 이제 60살 내에서부터는 이제 기억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은, 요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갖다 두고 하나씩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은 뭐 노사 문제, 노노 문제까지 이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잡 문제, 일 문제하고 같이 한국경제발전사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도 투자 잘 하시고, 시간이 나시면은 유튜브나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쭉 편하게 한번 강의를 갖다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